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축구덕후 재민TV입니다. 오늘 일단 대한민국과 오늘 파라과이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대한민국과 파라과이와의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났고요. 스코어는 2대0 대한민국 승리했고, 일단 오늘 결정적에 봤을 때 대한민국과 파라과이와의 경기를 보면서 2대0 승리했는데, 오늘 주인공이 오현규 선수와 이강인 선수 패스가 이렇게 나오면서 협동적인 플레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오현규 선수 덕분에 득점이 많이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기사 제목은 뭐냐면, 김문환 영양 스로인, 이강인의 킬패스, 오현규 미친 마무리, 홍명보 파라과이의 2대0 승리 라는 기사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오늘 대한민국 대표팀과 파라과이와의 경기에서 2대0을 앞선 채 후반을 진행 중이고, 이날 홍명보는 15분 터진 엄지성의 선제골로 이어졌다. 엄지성의 상대 수비수의 클리어링 미스를 놓치지 않고 문전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렸고, 후반 들어서 홍명보는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다. 25분 만에 디에고 곤잘레스가 처음 찬 프리킥 골대를 때렸고, 그 이후에 안토니오 사나바리의 헤더로 크로스바를 때리면서 가슴을 쏠려 내렸다. 그 이후부터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또 이제 역습에 추가로 나왔죠. 역습에 추가로 나오면서 결국에 또 이제 이강인 선수의 킬패스로 이어지면서 김문환 선수하고 이제 이강인 선수의 전방에 앞에 있는 선수들 중에 오현규 선수가 보이면서, 그래서 따돌리면서 바로 오현규가 킬패스 찌르면서 1대1 찬스에서 골키퍼를 놓치고, 골키퍼를 제치고 빈 골문을 침착하게 볼을 밀어 넣었다. 그 결국에 대한민국 대표팀의 오현규 선수가 후반전에 2대0으로 이어진 채 경기가 마무리가 됐죠. 근데 오늘 일단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오늘 대한민국 대표팀의 전술이, 아까 전술 봤을 때 잠시만요. 일단 오늘 경기력을 봤을 때 오늘 라인업이 이렇게 나왔긴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봤을 때 엄지성하고, 오늘 전반전에 봤을 때 엄지성 선수나 뭐 경기력을 부담감 있는 선수들 중에 한번 보자면, 일단 대한민국 대표팀은 4-2-3-1 진영에서 나왔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그 느낌이었는데, 일단 그 느낌에서 우리가 경기력을 보여줬던 게 뭐냐면, 대표팀에서 가장 또 공격을 최소한 순간에 이어졌던 거 알고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느낀 거지만 대표팀의 공격에서 올라온 것 때문에 뭐 그래도 잘 겹쳐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뭐 물론 패스가 상당히 있는 선수들 중에, 저 보세요. 여기 있는 선수들 가운데 보면은, 아까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 있는 거 보면은 아마 이런 장면이었을 것 같은데, 아까 맨 처음부터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섰고, 그 중심에는 이동경과 엄지성, 박진섭 선수는 황인범 선수가 일단 여기서 수비 진영으로 좀 바뀌었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 말한 게 뭐냐면, 이게 라인업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근데 박진섭이 수비로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좀 라인업을 좀 살짝 바뀌었습니다. 황인범 선수하고 박진섭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명재, 김민재, 이한범, 김문환 선수가 나왔고, 황인범, 김진규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전반전 봤을 때 엄지성 선수의 선제골로 나오면서
그 기분 좋게 한 골을 좀 넣었긴 했고요. 그리고 이 장면이었고, 여기서는 오현규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하고 이동경 선수를 대신해서 이제 또 교체로 빼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원두재, 이재성, 이강인, 오현규, 조유민하고 엄지성을 좀 대신 뺐고, 그 결국에 우리가 이제 차분하게 골라인 근처에서도 제일 눈에 띄는 선수들 중에 누구냐면,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엄지성 선수가 후반에 교체를 뺐고요. 그리고 그 중심적에 봤을 때 오현규 선수가 있잖아요. 오현규 선수가 이제 손흥민 선수 대신에 그 역할을 대신해서 뛰었고, 그 중점을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하고 김문환 선수가 각자 패스를 딱딱 올려준 다음부터 바로 그 킬 패스를 한 번에 잘 찔려 넣었거든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그 경기 중심에 봤을 때 항상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공격적인 역할에서 느낀 거지만, 뭐 이재성하고 원두재가 공격적인 패스를 좀 더 찔렀다면 그냥 무조건 한 3대0이든 4대0 정도는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재성 선수가 100경기 출전하고 나서, 그때 이제 100경기 출전하고 나서 저가 이제 바로 이강인 선수한테 좀 패스를 좀 더 어느 정도를 좀 나와야겠구나 생각을 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현규가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보고 나서 상대 선수를 아주 절묘하게 완전히 따돌린 다음에 바로 그 근처에서 골문이 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현규가 앞에 있으면서 상대가 공격 2명이나 3명 정도 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상대한테 실점 먹혔잖아요, 파라과이가.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대표팀이 오현규 선수가 수비 숫자나 골키퍼 숫자를 아예 제쳐두고 바로 거기서 골문 앞에 돌진하고 나서 바로 골 먹히고, 그냥 무조건 가볍게 로빈후드 세레머니 같은 거 아시죠? 그 이번에 뭐 저번에 도쿄올림픽이나 보신 분들 있잖아요. 뭐 안산 선수나 뭐 김재덕 선수 같은 경우도 이재덕 선수인가 뭐 김재덕 선수를 연상시키면서 화살 세레머니 같은 거 있잖아요. 화살 쏘고 난 세레머니 같은 걸로 보여주면서 오현규 선수가, 와 이거 진짜 역습 한 방 잘 때렸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뭐 경기력은 조금 더 올라가려고 생각을 해도 플랜 A나 플랜 B 정도를 그냥 역습 찬스를 한번 좀 나왔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파라과이는 구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력이 잘 안 나왔긴 했어요. 아까 이 장면에서도 아까 봤을 때 오현규 선수가 그 골 장면 나왔을 때부터가, 야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공격을 좀 더 내려와야 되는데 이 3명의 미들 진영 선수들은 아 이거 따돌리기가 쉽지 않겠구나 생각했군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도 모르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베네티스나 구스타보 고메스 같은 경우도 상대의 수비를 좀 더 내려와줬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현규를 막았으면은 그 정도 2대0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골을 막을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자체에서 빈틈이 있으면은 무작정 뭐 생기잖아요. 상대 우리 선수들한테 빈틈이 좀 생기고 나서 오현규한테 완전히 골 먹히고 나서 그때부터가 아 이거 실수를 좀 해서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힐 골키퍼도 무조건 이제 오란도 힐 선수가 무조건 막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마르티네스 같은 경우였으면은, 뭐 마르티네스 골키퍼였으면 무조건 오현규를 냉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가
뭐 원두재라든지 이재성이라든지 이강인이라든지 상대를 제칠 수 있으면 무조건 제칠 수 있는데, 상대 수비가 한 4명이든 5명이든 중원 압박에서는 좀 더 내려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원 압박에 시달려봤자 뭐 알미론이든 다미안 보바디아 선수나 상대를 좀 더 봉쇄시킬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상대한테는 중원 압박이 좀 더 내려와야 된다 생각했고, 중원 수비에는 4명이든 5명이든 무조건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재성이나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상대를 정확하게 딱 그 가운데에서는 무조건 막을 수 있겠지만, 근데 만약 수비가 어느 정도 내려온다면은 그 정도는 막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결국에 따돌렸거든요. 오현규가 아니 이강인 선수가 저걸 크로스 올리고 나서 오현규가 그 상대 수비나 골키퍼를 다 제껴두고 무작정 골 넣은 거는 진짜 대단하긴 해요. 근데 부족한 점이 뭐냐면, 파라과이가 상대 역습을 이거 만들어내면 안 되겠구나, 이거 막아야겠구나, 그냥 앞에 내려와서 골문 쪽에서 그냥 막아준다면 괜찮겠지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왜냐? 상대가 앞에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줘봤자 뭐 결국에 우리한테는 실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결국 우리한테는 너희한테는 미안한데 내가 넣게 해주면 안 될까? 내가 넣으면 안 될까 생각을 했는데 결국 넣어버렸죠. 그래갖고 2대0 승리 했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파라과이가 우리나라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게 뭐냐면, 수비의 전력으로 좀 내려오면은 그냥 중원 수비 뭐 압박 수비를 좀 더 가세했다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골 먹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 평소에 여기서 고메스나 우고 쿠멘카 선수나 알미론 선수 같은 경우는 한 4-5명이나 6명 정도를 사이드 진영에서 내려왔어요. 그럼 이제 오현규하고 알미론과 또 수비에서 공격에 또 역습 한번 나왔잖아요. 1대1 찬스나 2대1 찬스나 이런 정도는 나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우회로 생각한다면, 이재성이 만약에 오현규한테 패스를 했어요. 아니, 오현규가 이재성한테 패스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재성이 이거 중거리로 때렸으면 어땠을까 해서 골키퍼가 이걸 가셌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근데 별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에 뭐냐, 상대한테 볼 뺏겨갖고 상대한테 역습을 허용해갖고 그 결국에 실점하고, 이러니까 완전히 경기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올 수가 없어요. 만약 북중미 월드컵 시작했으면은 그 정도 상대가 우리한테 역습을 완전히 허용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월드컵에서 만약 진짜 월드컵 했다면은, 진심으로 그 바란다면 우리한테는 너희한테는 볼 뺏길 수 없다, 우리한테는 역습을 한번 좀 내세워야겠구나, 우리가 수비를 좀 더 해서 너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라,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뭐 파라과이가 만약에 16강 갈 수 있으려나 없으려나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 포트 3나 포트 2 정도 왔다면은 이거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지난주 우리가 브라질한테 꼼짝없이 당하지 않았으면은, 5대0 정도 나오지 않았으면은 그 정도 한 3대1이나 4대1 정도는 무조건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때 지난주 우리가 브라질한테 5대0이란 패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맨날 그 수비가 실수가 있었고, 맨날 중원 수비를 해봤자, 맨날 중원 수비 둬봤자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 결국에
뭐 비니시우스라든지 히샬리송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가운데는 먹히지 못해요. 그리고 네이마르 같은 경우도 이어졌다가는 6대0으로 대참사 나올 수 있겠잖아요. 6대0 나오면 진짜 오히려 게임 끝난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 파라과이나 뭐 칠레 같은 경우였으면은 그런 건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왜냐? 지금까지 봤을 때 브라질은 피파 랭킹에서는 너무 강한 건 강하지만 근데 역습은 너무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중원에 수비가 뻥 뚫려 있으면은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한테 선제 실점이나 먹힐 수도 있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저번에 제가 영상을 몇 번 봤잖아요. 저번에 영상 봤을 때 우리가 그때 브라질한테 어이없이 패배한 이유는 에스테반, 호드리구, 비니시우스한테 역습 먹히고 나서 그때부터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에스테반이든 카세미로든 기마랑이스 이런 선수들 가운데 있어봤자 별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기마랑이스나 마갈량이스 같은 경우도 상대 위치가 어디서 있냐, 공격을 5백이나 뭐 5백이나 뭐 투톱의 경우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밀어낼 수가 없죠. 마갈량이스, 기마랑이스, 뭐 에스테방 이런 애들한테는 골 먹히기 쉽다는 거예요. 만약 카세미루가 옵사이드 아니었으면은 그냥 골이었으면은 저건 그냥 실드 치지 못할 것 같아요. 만약 저였으면.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가 차라리 옌스를 썼으면 어땠을까, 옌스 카스트로프를 썼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옌스가 만약에 수비 진영에서 내려왔으면은 그 정도는 상대 수비를 점유율에서는 우리가 한 수 위인 거 알겠지만, 근데 상대가 만약 그 점유율에서 많이 올라왔다면은 어이없이 당할 수도 있어요. 3대2든 4대2든 간에. 근데 결국에는 뭐냐, 우리가 가능성은 더 적다는 거예요. 이길 확률은 적다는 거고, 뭐 비길 확률은 더 많겠다는 거지만, 근데 비길 확률은 어림도 없죠. 비길 확률은 적게 나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 패배했다면 진짜 오히려 꼼짝없이 팬들 앞에서 굴욕감을 또 줬겠죠. 근데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봐서는 뭐 지난주 금요일날에 브라질한테 꼼짝없이 패배한 것 때문에 좀 쉽지 않았지만, 근데 결국엔 우리한테는 오히려 역습 한 방에 주는 거는 오히려 오히려 우리한테 땡큐라고 생각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상대 역습을 무조건 따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데 상대 역습에 허용됐다가는 언젠가 3대2, 4대2, 5대2, 6대2 그 정도 나올 수도 있겠죠.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 뭐 브라질 말고 뭐 가나전이었으면은 어이없이 실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 11월 달에 우리가 A매치 경기를 했다. 그럼 이제 가나전이나 뭐 에콰도르나 뭐 콜롬비아 이런 애들 가운데도 이어가기가 어려워요. 가나 대표팀도 오히려 잘 알지만, 가나 대표팀도 물론 오나나 있잖아요. 오나나인가 뭐 아무튼 이 선수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우리한테 역습을 뺏기고 나서 월드컵 이후부터도 일단 3점 실점했던 거 기억하시죠? 가나 대표팀도 워낙 잘해요. 잘하긴 잘하는데 문제는 우리 상대의 역습을 절대 허용해서 안 된다,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 생각해서, 그것까지는 뭐 물론 오케이, 그것까지는 오케이, 넘어가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강인이라든지 이재성이라든지 뭐 조유민이라든지 김문환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5명을 좀 더 막을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오연규나 엄지성 같은 경우였으면은 상대 진영을 꼼짝없이 그냥 아예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역습 찬스 한 번에 나오고 나서 그냥 롱패스 한번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번 제치고 나서 또 2명 제치거나 3명 제치거나 그렇게 한 번에 오른발로 딱 때리고 하면은 상대는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죠. 아무것도 꼼짝없이 그냥 멍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만약 우리가 11월달에 가나전인 경기를 또 앞두면은 그냥 우리가 오히려 골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 가나는 그래도 피파 랭킹이 좀 낮을 수 있겠지만 근데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나가 오히려 만만한 팀은 아니에요. 지난 3년 전에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 경기했을 때 조규성이 골 넣은 것도 대단했지만 근데 상대가 3점 차이로 골 먹혔잖아요. 실점했고 그 결국에 1점 차이로 패배. 그랬는데 이제는 절대 방심해서 안 됩니다. 지난 3년 전에 우리가 가나전 때 경기를 했었듯이 그 결국에는 우리가 어이없게 앤서니 테일러 앞에서 벤투 감독이 퇴장당한 이후부터 있었고 그 결국에는 상대 상대 반칙 때문에 이어졌지만 네, 앤서니 테일러 때문에 경기 망친 것도 있었잖아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3년 전에 그때 우리가 벤투 감독님이 왜 다이렉트 퇴장이냐, 앤서니 테일러도 진짜 그 심판 때문에 그 의미가 좀 어이없을 것 같긴 했지만 근데 그 의미심장한 그런 표정은 뭘까? 좋다 할 수 없죠. 왜? 3년 전에 우리가 벤투 감독이 왜 퇴장을 왜 당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상대가 반칙당한 거 있잖아요. 근데 반칙당했는데 왜 경고를 안 주고 왜 퇴장을 왜 안 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팬들도 그렇게 완전 열받았긴 했잖아요. 앤서니 테일러 때문에. 그랬긴 했지만 이젠 다릅니다. 암튼 이제 다음달 11월달에 A매치 이후부터 다시 가나와 만나고 그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왜? 가나는 상대 역습에 허용될까봐, 상대 볼 뺏길까봐 그게 겁이 날 수도 있어요. 무서울 수도 있고. 하지만 최우선인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볼 트래핑, 뭐 볼 1대1 찬스나 뭐 역습 찬스 나올 때 항상 개개인의 패스를 좀 더 넓히고 뭐 좁히거나 그런 거 한번 나오는 게 중요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 세트피스 앞에서는 절대 허용해서 안 된다. 저번에 브라질 때 경기 봤을 때 에스테방이나 호드리고 같은 경우도 1대1 찬스, 2대1 찬스 나왔을 때 수비가 완전히 좀 뻥 뚫려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 무조건 4-5명 정도를 중원 압박에 좀 더 내려와 주든가 그런 게 오히려 훨씬 더 능가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만약 우리나라가 만약 가나한테 한 번 또 역습 찬스 또 빼앗겼다면은 브라질 때처럼 똑같은 그런 중원에서 아예 역습 찬스 또 한 번에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중원에 있는 찬스를 좀 더 가져온 다음에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브라질 때처럼 그렇게 잘했는데 약간 찬스를 좀 더 미스하면 안 돼요. 패스 미스하면 안 되고 찬스를 좀 늦게 이어지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패스 미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볼을 패스 돌려주거나 아니 패스를 돌리고, 아니 그냥 차라리 택배 크로스를 좀 더 나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멍하니 때리고 있으면은 상대한테 볼을 뺏길 수 있다는 점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뭐 수비가 5명이든 6명이든 간에 수비가
뭐 탈압박 수비를 좀 더 나온다면은 우리도 공격적인 패스를 좀 더 넓힐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원에 공격 진영이 있는 선수들 가운데 손흥민이라든지 이강인이라든지 뭐 황희찬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가운데 패스를 딱 돌리고 나서 중앙에 있는 거기 구역, 중앙에 있는 구역에서 만약에 중거리 때린다면은 그냥 상대 앞에서는 속수무책을 당할 수 있죠. 근데 상대가 당황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우리가 1대1 찬스든 2대1 찬스든 생각보다 우리가 패스를 좀 더 가져와야 되니까. 왜냐, 볼 점유율을 넓히기 위해서예요. 가져오기 위해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뭐 2대1 찬스 가져와도 뭐 괜찮지만 상대가 어떻게 공격을 나오든 간에 우리가 역습 찬스를 항상 나와야죠. 그럼 뭐 상대가 어떻게 수비를 뭐 따돌리느냐, 2대1 찬스를 무조건 나오든 간에 뭐 패스를 하면은 그냥 역습으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골을 더 만회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한마디로 우리가 가나전을 대비해서 중원에 있는 선수들을 좀 더 앞으로 좀 더 올라오든가 플랜 A를 준비하든가 그렇게 해야 돼요. 3명이 있는 선수들 가운데 뭐 패스를 뭐 치고받고 하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건데, 왜냐면 우리가 압도적인 공격을 좀 더 역습하거나 그래야 우리가 훨씬 더 능사하는 그런 경기를 보여줄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상대가 어떻게 역습을 또 나올지 미리 머릿속을 그려야 된다고요. 이미지테이션으로 이미지를 그려야 되는 게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 중원에 있는 선수들 가운데 4명이든 5명이든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1대1 찬스든 2대1 찬스든 무조건 막아야 한다. 봉쇄시켜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봤을 때 뭐 중원에 있는 선수들 가운데 이강인이라든지 이재성이라든지 손흥민이라든지 공격을 좀 더 맹공으로 퍼부어야 돼요. 멍하니 있으면은 뭐 패스를 못하면 어떡할지 모르니까. 근데 패스를 그렇게 막 다른 데를 주고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언젠가 월드컵에서 나올 때마다 뭐 잉글랜드 대표팀이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뭐 걔네들하고 만나잖아요. 걔네들한테는 의미가 없다고요. 의미가 없는데 그 맨날 개개인의 패스를 맨날 빼앗으면은 상대한테 맨날 볼 뺏기고 실점하고, 그러니까 역습 한 번 나와봤자 의미 없다고요. 그쵸? 한마디로 말해 탈압박을 못한다면 진짜 이거는 누가 봐도 홍명보 감독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탈압박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2대1 찬스, 3대1 찬스 그 정도는 해봤자 안 돼요. 그럼 다음 가나전이나 뭐 콜롬비아전 대비해봤자 될 수가 있겠습니까? 코스타리카전도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그러다가 나중에 3대1, 4대1 아니 6대1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득점하면은. 근데 만약 우리나라가 5점 차이로 패배했다. 그럼 누구 때문이겠어요? 홍명보 감독 때문일 수도 있어요.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 홍명보가 책임져야 되고 정몽규도 책임져야 된다.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냥 만약 월드컵에서 뭐 16강 못 가더라도 정몽규를 욕해야죠. 정몽규나 홍명보를 욕해야겠죠. 그럼 이딴 전술을 누가 짜겠습니까? 아무도 못 짜요. 이딴 전술 짜봤자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인 그 전술 또 쓰잖아요. 홍명보를 탓해야 됩니다. 진짜 맨날 거짓말 해봤자 뭐합니까? 탈나잖아요. 들통나잖아요. 어쩔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대로 된 전술을 무조건 짜야 하고, 아니면 4-1-4-1 포메이션 쓰든가, 그걸 좀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니 5-4-1 진영 써도 괜찮지만 맨날 똑같은 4-2-3-1 진영 지긋지긋합니다.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4141이든 4321든 4231 안 돼요. 433 안 됩니다. 343 포메이션 뭐 써도 되겠지만 541 진영 그런 진영을 써도 돼요. 아무튼간에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우리가 월드컵이고 뭐 16강이고 뭐고 가봤자 별 수 없습니다. 뭐 상대 브라질 만날 수도 있고요. 그건 또 똑같은 전술도 쓰겠죠. 브라질한테 만나면 뭐 된통당할 수도 있고. 그래봤자 홍명보는 그냥 대표팀 감독으로서 경질, 그리고 정몽규 축구협회 경질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그래도 탈압박은 가능할 수 있는 건 손흥민이나 이강인이라든지 뭐 황인범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이렇게 뭐 우리가 일단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고 10월 A매치 이후부터도 이제 경기는 잘했고 근데 부족한 부분은 메꿔야 돼요. 왜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충분히 수비를 좀 더 5명을 좀 더 내려와주고 그럼 5명 내려와서 중원에 있는 수비를 철저하게 마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상대 실점 안 하는 것도 낫고 상대 실점을 허용하지 않으면 충분히 우리가 월드컵 16강은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소 16강 노리지 못한다면 이대로 그냥 구경이나 해야죠. 멀찌감치 구경이나 해야죠. 그러면 안 되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은 무조건 탈압박은 최소한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오다가 뭐 우리가 패스를 좀 더 집중적으로 활용한다면은 그 정도는 무조건 티키타카식으로 그냥 중원에 올라와야 돼요. 역습 허용할 때는 우리가 2명이든 3명이든 간에 역습은 무조건 찬스 있을 때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절대 패스 미스해서는 안 됩니다. 저번에 브라질 때 봤을 때 김민재가 첫 번째 실수가 나왔다? 그거는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생각해야 되거든요. 집중해야 된다. 아무튼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